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한 후에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화면 공유, PPT가 잘 보이시면 설명회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잠시 설명회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잘 안 들으실 때는 이어폰을 잘 꽂아주시거나 수신기 측의 볼륨을 높여주시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뭔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주시고요. 그 외에 또 중간중간 질문들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메디스카이와 함께 진행해온 UIC 집중 세미나 6번째 준비되는 것으로는 마지막 편입니다.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한 4, 50분 정도 제가 준비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질문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시리즈로 진행되어 온 설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명의 앞번 전반부 구성도 그렇고 또 이제 어쨌든 UIC 전반에 대해서 입시든 진학이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DM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이제 제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익숙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이나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면접, 자기소개서, 입시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지금 11년째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게 소위 연고대 특기자 전형을 좀 전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나 하스나 IS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22년도에 뭔가 좀 변화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면접뿐만이 아니라 입학 설명회 전반의 내용을 UIC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면접 방식이 아직도 이제 UD, 하스, ISE가 좀 구분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 때 헷갈리십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전형의 면접의 변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1차 붙고 준비해도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아마 왜 그런지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났고 지금 한 100일 정도, 100일 채 안 남았죠. 이 정도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대 입시에서 그럼 UIC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어떤 위상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 범위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왼쪽은 이제 특기자 언더우드에 해당을 하고 오른쪽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국제형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라고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그래서 내신이 얼마에 대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고등학교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좀 가장 그나마 익숙하신 서울대 수시 진학 인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레벨을 좀 분류를 해놨고요. 그 레벨에서 봤을 때 언더우드는 작년 기준 이제 1등급 1그룹 학교들 4안파, 3중우, 3초중, 2중우, 2초 정도로 이제 학교의 어떤 레벨에 따라 점점 타이트해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고 하스 국제형 같은 경우는 4초, 3호, 3초중, 2후, 2안팎입니다. 근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국제형에는 이 학종에는 하스, ASD, ISE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ISE가 컷이 가장 낮습니다. 아직 좀 인지도도 떨어지고 인기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균을 내면 이 정도 들어오는데 하스만 놓고 보면 이제 특기자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그룹 학교에서도
4점대 친구들은 1단계 합격자는 있어도 최종 합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뭐 근데 가끔 얘기들을 하세요. 누구 뭐 4.4 붙었다던데요. 그 붙었다는 얘기가 돌고 돈다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범위를 잡아주시고 본인 고등학교가 이제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판단하신 후에 일단 최소 내신이 어느 정도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활동들을 따져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연대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저희가 추천형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1점대 뭐 1.567, 뭐 좀 어쨌든 제점수에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점대가 나와야 되는 거고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게 되면 요 1그룹 학교들도 보통 한 2점대나 3점 초나 3점 안팎에서 끊기죠. 최근에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요 전형들은 내신이 1.0 이상 한 등급 이상 여유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연세대학교를 그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마지막 막차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3학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1학년 입장에서는 뭐 유지는 뭐고 국제형은 뭐고 용어들만 헷갈리실 텐데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런 것좀 단과대학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학부가 3개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계열, 융합인문사회 계열, 과학공학 계열 여기 학부 속한 그세 이제 약간 분야가 있는 거고요. 여기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융합과학공학 계열 쉽게 말하면 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융합사인문과학 계열은 이제 약간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언더우드는 이제 전통적인 저기 국제학부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UDA 인문사회 계열과 LSBT라고 불리는 생명과학공학 계열이 있고, 또 융합신학 계열의 아시아학부, 테크노아트하고 융합사회가 있는데 이 두 개는 하스로 처음에 같이 뽑고 ASD는 처음부터 따로 뽑는 거죠. 전형에서. 그 다음에 ISD를 뽑고 이렇게 되는 거고 글로벌 인재는 사실상 이제 그 한국 국적이 아닌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대부분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IC라고 말할 때는 이 단과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얘가 UD, 얘가 하스, 얘가 IC를 보통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UIC는 어떤 친구들이 가느냐? 그냥 간략하게, 그냥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뭐, UD도 그렇고 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략 4점 전후의 내신. 그러니까 이건 이제 A그룹 기준이겠죠. 그다음에 영어 관련 역량.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교과목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하고, 그다음에 세부 전공을 살피는데 어찌 영어를 보죠. 그다음에 전공이라는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UD에서 이코노믹스를 가느냐, 아니면 뭐 하스에서 JCL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 관련 과목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합격을 한 거 보면 대략 어느 그룹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신이 있고 관련 이제 과목들을 보고 수상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과거 특기자 전형 때 들어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외부 스펙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프로파일을 가진 친구들이 주로 진학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일단 저 UD랑 이제 하스 쪽이고요. ISE는 또 좀 구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스 합격자 일단 전반적인 프로필이고요. 오늘은 제가 면접을 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혹시 뭐 질문이 나오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 왼쪽 친구는 이제 내신대를 보시면 네. 아마도 이제 그 일반 고급 친구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대체 뭘 보느냐? 제가 이제 약간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세대학교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새 평가 항목이라서 이걸 좀 새로 내놨어요. 올해 그 연세대학교랑 사립대학교 6개 대학이 내놓은 건데 여기 학업 역량은 뭐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동체 역량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인성이고요. 진로 역량이 소위 말하는 전공과 계열 적합성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뭐 학업 성취도 요건 이제 숫자로 나올 거고요. 학업 태도는 아마 서술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세특 쪽에 탐구력. 이제 심화 탐구력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논문 소논문에서 그거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렇게 심화 탐구 문제 그 역량들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 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점점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얼마나 했냐. 그다음에 전공 교과 성취도가 어떠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요
UIC 계열에서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플러스 본인의 세부 정보 쪽을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거는 뭐 독서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는 심화탐구로도 이제 약간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올해 좀 변화된 양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질문이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올해 연대설명회에서 좀 나온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3학년도 기준이고요. 큰 틀에서는 22학년도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UD랑 하스랑 ISE 쪽은. 그래서 아마 작년 지금 고3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데이터베이스 1년 선배들의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전형이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UD라고 말할 때는 여기 특기자 전형이죠. 특기자 전형에는 국제 인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국내고 입장 UD를 가는 거고요. 하스랑 ISE는 여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는 국제형으로 가는 겁니다. 요 지금 두 전형하는 거고, 요게 이제 UD고, 요게 하스 ISE를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수시 모집으로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지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UIC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학부랑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학생부 이제 국제형, 요게 하스 ASD IS이고요. 여기 보이는 국제 인재가 UD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대체 이거 둘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국제형은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특기자 여기 국제 인재 무슨 저희가 보통 UD라고 부르는 것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 어쨌든 교내 활동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기록부하고 이제 올해까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죠. 근데 이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교외 활동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코로나 3년째이기 때문에 아마 교내 활동지 학생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 뭐 과거에 보면 뭐 연세대랑 고려대학교 모의위원회 참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그 성대 뭐 영어 교실에 나갔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만 이 전형은 이미 3년 전부터 AP하고 토플 점수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그런 얘기는 써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다른 그런 이제 약간 인증이나 무슨 어학 성적 이런 거 외에 다른 활동들은 적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내와 교외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교회를 많이 해야겠네요가 아니라 교내와 교회를 보기 때문에 교내 뭔가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도 교회 활동 없이 붙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전의 또 다른 차이 뭐냐면 전형 일정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면접이 여기 지금 특기자 전형 국제 UD는 10월 29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이거는 수시 납치가 가능성이 있다. 이 보통 요즘은 면접 전에 있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 뒤로 가시면 여기 국제형 면접은 11월 26일 수능 후에 있죠. 그럼 이거는 납치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게 일단 판단하실 수 있고. 근데 사실 뭐 이 두 전형은 뭐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수능보다는 학교 활동에 강한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치랑은 조금 고민하시는 경우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수능 전 면접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그래 수능을 뭐 고대 최저 이 정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부담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수능 전 면접이라는 이제 부담은 있는 거고요. 국제형은 이제 수능 후에 이제 일주일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주가 고대 면접이랑 많이 겹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대학교 학업부서 전형이랑 면접이 겹치죠. 근데 이제 요 국제형은 항상 오전에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대 학업부서 같이 쓰는 친구들은 오후로 이제 그 고대를 오후에 보는 면접과를 지원하고 고대는 오전에 여기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상으로 보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면접 일정상으로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건 특기자형 국제인재, 국내고 입장에 국내고 UD를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이고요. 1단계는 서류로 2.5배수를 가리고 여기 나와 있죠. 학교생활 자기소개서.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이 40%가 들어갔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면접 방식 비교를 조금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면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요거는 올해 그 연세대학교가 보는 모든 면접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올해도 녹화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계속 지금 뭐 20년, 21년, 22년 계속 이제 대면 면접을 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도에만 비대면 녹화 면접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비대면 실시간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긴 한데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연대는 이제 올해까지도 3년째 이제 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분 정도 이 태블릿 앞에 앉아서 8분 정도 혼자 문제 답변 준비를 한 다음에 5분 정도 그 영상을 녹화를 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여기가 하스 ISE, ASD, 그다음에 뭐 특기자 UD까지도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만이 대면 면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형의 경우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고 영어로 출제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국제형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전부 다 영어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 제시문이 섞여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실 거는 비대면 녹화 면접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통적인 방식하고 최근 방식을 좀 이제 나눠서 왔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면접이었어요. UD 같은 경우는 뭐 20분 준비에 10분 면접, 그다음에 하스나 ISE 같은 경우는 10분 준비에 10분 면접, 실제로 뭐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시문은 UD는 전부 영어인 반면에 하스 ISE는 영어가 한 단락 정도 섞여 있고 답변은 UD는 영어로 해야 되고 하스 ISE는 한국어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 질문은 여기는 아예 없고요. 여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디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면접관 2명 중에 1명은 이제 원어민인 경우가 많고요. 뭐 하스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국어 면접일 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시간은 지금 8분 준비, 5분 면접으로 비대면 녹화 방식에서 전부 통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뭐 나름대로 이름 있는 학원에서도 내놨던 자료인데 재작년에 이제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그래서 뭐 마치 이제 뭐 ISE나 UD에서는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뭐 영어 제시문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제 예를 들면 20학년도 국제 계열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UD 문제입니다. 국제 계열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Y 문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 문제 보실 수 있고요. 22년도 문제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시문들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패시지 2개가 나와 있고 보시면 이게 세부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8분 동안에 뭐 정말 아주 깊이 있는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역량을 보는 면접이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D에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 말고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이 4개가 있거든요. 이코노믹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외교, 국제학, 이제 비교 문학과 문화 이렇게 4개가 있는 걸 이제 LSBT는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자연과학 쪽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고, 요건 이제 UD에서 인문사 해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8분 동안 준비해서 5분 동안 쭉 말을 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제시문 면접이라는 게 면접관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거 녹화라고 딱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대략 한 4분 30초에서 5분 사이로 녹화를 하고 나와야 되고 실제로 이제 연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만약 2분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디스퀄리파이, 그러니까 탈락을 시키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특기자 유디 문제였고요. 자, 보시다시피 제시문도 영어고 답변도 전부 영어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시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학생보정 옵션 국제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 보시면 지금 문단이 4개인데 네 문단 중에 한 문단만 영어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 국제형은 UD 하스 ISE 그다음에 ASD 전부 같은 문제를 풉니다. 아직 ISE는 이과 계열이잖아요. 그래도 이 똑같은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맷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포맷은 기본적으로 요 영어 제시문이 한 단락 들어가 있는 걸 빼면 최근 3년 동안 연세대학교는 추천형이나 활동우수형이나 국제형이나 똑같은 포맷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포맷이라는 거는 자 제시문이 4개의 패러그래프가 있고 그 중에 한 패러그래프는 자료 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퀘스천이 2개가 나오는 형태. 이게 약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문제였고요. 역시 여기는 영어 제시문 2개가 나왔죠. 다음에 21년 정시에서도 역시 영어 제시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자료에서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패턴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 이때부터 20년도에가 이렇게 나온 방식.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보시는 거 좀 다시 정리하면 UD는 제시문도 올 영어, 답변도 전부 영어로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제형 하스, ASD, ISE는 제시문이 한 단락 정도 영어가 섞여 있고 있지만 답변은 전부 한국어로 한다. 그리고 문이과 어떤 계열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문제를 푼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대체 면접의 변별력, 그럼 면접이 과연 이 전형을 좌우하냐? 요거는 한번 이제 학생들 뭐 일단 후기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면접의 특징보다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8분 준비로 서울대, 연대, 고대 모든 전형 가운데서 준비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만 이렇게 보시면 뭐 시간만 넉넉 주면 사실 못 풀 문제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표현하는 이제 타임 어택. 여기 나온 것처럼 8분이란 짧은 준비 시간 때문에 답변을 정리할 시간이 빠듯했다. 보통 이런 약간 후기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표적.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국제형에서 특히 표가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든가 이런 표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두 번째죠. 이제 보통 예전에 약간 시계열 자료 같은 게 많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트렌드, 포지션, 익셉션이랑 약간 이렇게 공식처럼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뭐 요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표를 통해서 현상의 원인과 결과 내지는 이 실험이 대체 뭘 알고 싶은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표는 이제 대체로 이과 학생들이 좀 강한 경향이 있고요. 근데 저 텍스트 문제는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이 좀 더 잘 푸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접 후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언더우드 학부 영어 면접이 어려웠다. 아, 여기 수월했다네요. 여기 가장 수월했다는 학생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는 여기도 뭐 유지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라고 또 나오고요. 근데 반면에 또 여기서는 준비 과정이 힘들었다고 나오죠. 이게 뭐 다른 연도 다른 문제 풀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이렇게 각각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면접 준비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수만이에서 후기 한두 개 찾아보고 단정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되게 쉬웠다 그러고 어떤 학생은 뭐 되게 어려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두 개 판단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면접을 그래도 전문적으로 훈련을 좀 하는 그런 약간 트레이너들의 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화스 계열 문제가 또 어려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또 가장 또 힘들었던 게 여기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의 후기만 갖고는 저희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면접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예를 들어 UD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좌우하는 면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하느냐, 뭐 얘가 뭐 네이티브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면접은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비유를 이렇게 드는데 그 영화 중에 그 나문희 씨가 주연한 영화 있었잖아요. I Can Speak이라고. 그 정도 영어로 말해도 내용만 정확하면 다 붙습니다. 문제만 잘 풀면.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것이 플루언시를 보는 면접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이 전형에 약간 뭔가 도전하실 생각하실 때 우리 애는 영어를 잘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대요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한다고 해서 이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건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면접은 뭔가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영어의 플루언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에 의해서 뭔가 좌우될 가능성. 그러니까 흔히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면접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면접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와 이 하스 ISE 면접입니다. 이거는 근데 뭐 퍼센테이지 보면 뭐 40%인데 이거 높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사실 근데 퍼센테이지의 어떤 그런 숫자보다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서류를 보면 2.5배수 를 예를 들면 뽑으니까 대충 이 학생이 1배수 안쪽으로 붙을지 2배수 정도로 붙을지는 감은 잡거든요. 정확하진 않아도. 근데 대체로 1배수 안쪽으로 붙은 친구들은 면접을 이제 그럭저럭 보면 붙는 것 같고요. 그 밖으로 면접 1배수 밖으로 붙었던 친구들은 뭐 면접을 본인 말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나 추합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여기는 서류 전형 특히 뭐 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좌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건 이제 연세대학교의 전반적인 특성이긴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나 이제 뭐 고려대의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의 뭔가 변수가 굉장히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는 뭐 추천형 정도를 제외하면 거긴 뭐 애들 내신 다 비슷하니까 활동 우수나 국제형이나 언더우드나 뭔가 면접에서 뭔가 역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약간 좀 각각의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면접을 준비할 필요 없느냐 그런 얘기거나 아니면 그럼 아예 쓸 필요가 없겠네 이런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면접에서 변수를 일으키실 생각을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네, 역시 연대 특기자가 더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인데 그 언더우드 문제가 여기가 이제 국제학부 면접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세요. 특히 이제 학원들에서 심지어 이제 언더우드를 나오셨던 분들도 자꾸 여기 무슨 정치외교학을 가르치고 무슨 뭐 국제학을 가르치고 무슨 심지어 무슨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철학 문제고요. 철학 문제고 배경 지식이 없이도 풀 수 있도록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본인이 부딪히면서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뭔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교재를 이제 달달달 외워서 지식을 주입해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철학, 역사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거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다. 새롭게 지식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 면접을 준비해 나가면 좋으실지 좀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면접에서 제가 공통 역량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딩, 제시문 독해를 해야 되고요. 라이팅, 이게 면접 시험 말하기 시험인데 라이팅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 두 개, 이제 그 준비 시간 동안에 요 두 개를 하게 되는데 이 특히 연대 녹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이 처음에 이제 태블릿에 크게 이제 가득 나왔다가 녹화가 시작되면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뭔가 제시문이 태블릿 당에 뜨기 때문에 뭐 이 패러그래프에 뭐 동그라미를 치고 텍스트에 밑줄을 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5분 동안 말할 내용은 이 메모지에 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개호잡기식으로. 근데 이제 이 메모를 학생들 처음 시키면 이제 스크립트를 아예 써버리는데 스크립트를 쓸 시간은 절대로 안 되고요. 8분 동안. 또 써서도 안 되고요. 왜냐면 스크립트 쓰면 사람이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모를 어쨌든 약간 뭐 본인 나름대로의 방법, 뭐 개조식으로 쓰든 아니면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해서 이 라이팅을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모지도 첨삭을 하거든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리딩 앤 라이팅 요 두 가지 역량이 일단 대기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스피킹은 뭐 사실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녹화, 비대면 녹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접관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 자기 답변을 말하고 다시 질문을 듣고 이 추가 질문 답하는 요 스피킹과 리스닝 과정이 번갈아서 면접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이 면접 같은 경우는 스피킹을 이제 5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처음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 이상 5분 이하를 말하면 되지만 그래서 3분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3분만 말해서는 다시 논점을 거의 틀림없이 빠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논점을 다 말하려면 4분 15초 이상이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이제 본인이 준비하면서 내가 대략 어느 정도 말을 했을 때 4분 30초에서 5분 사이로 말을 하는구나. 그걸 사실은 여기 이 메모 작성 분량에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역량들이 공통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네, 이제 애니메이션이 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잠시만요. 네, 일단 보시면 뭐 이제 요거는 제가 전반적인 표를 그냥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보통 이제 지금 뭐 8, 9, 10, 11월 정도, 12월 정도까지 남아 있는데 쓰는 전형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좀
그 약간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지금 어쨌든 뭐 오늘 제가 이제 UD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수능 후에 있는 면접들을 이제 중심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이시죠? 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시로 정시 진학도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보통 이런 친구들은 뭐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 뭐 활동 우수나 국제형, 고려대 학업 우수 정도를 쓰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잘 나오면 뭐 연대나 고대는 면접 안 보러 가야지 약간 이렇게까지 하는 굉장히 회피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면접이 이제 자기 실전이 상대적으로 수능 후에 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약간 기본 준비를 여름방학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여름방학 때에서 내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에는 이제 추석 연휴 보통 특강이 있어요.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발표 후에 파이널 반을 가는 거죠. 뭐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대화로는 올해 4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일정이 좀 달라져서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상대적으로 본인 포인트가 앞쪽인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 면접이 그게 본인에게 핵심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서울대는 없고 여기 연세대에서 이제 뭐 추천형을 쓴다거나 교과 전형 아니면 이제 이렇게 오늘 보신 UD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고려대에서 궤적을 쓰는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수능 체제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뭔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미 시작이죠. 그러니까 기본 준비를 당연히 여름방학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평균 이하다 싶으면 추석 특강을 듣고 평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추석 때 뭐 좀 다른 수능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9월, 10월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서 접수 후에도 계속 후 이제 1단계 발표 전까지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단계 발표 후 또 파이널 반으로 가겠죠. 이 친구들 중에서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면접 보는 그날까지 계속 어쨌든 정기적으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학원이든 아니면 뭐 과외든 다 주 1회 정도로 이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풀로 간다고 쳐도 일단 1단계 발표 전까지 뭐 횟수가 10번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 5개, 빅5라 그러는데 저희가 빅5를 모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일단 저는 제 시문 면접을 말씀드려요. 뭐 저 서류 기반 면접은 좀 형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뭐 연세대는 뭐 저 중에 이제 2개 정도 쓰겠죠. 추천이든 화루든 뭐 국제든 유디든 2개. 그 다음에 뭐 고대도 쓰겠죠. 그래도 이제 뭐 하구나 뭐 궤적이나 순서상 궤적하고죠. 이렇게 다 쓰는 친구들. 이사학세는 사실은 이제 면접을 뭔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이제 수능과 이제 약간 병행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 준비를 이제 여름방학에 할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여름방학은 8월 15일까지가 아니라 원서 접수 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추석 특강에 할지 그걸 하시고 원서 접수 후 1단계 발표 전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10월 파이널들 다니셔야 되고 11월 파이널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면접 준비를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 1단계 발표나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4일, 5일 하면 되죠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결과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뭐 선배가 그 사흘만 하고 와서 됐다던데요. 그럼 그 친구는 아마 그 사흘 안 했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 전 일주일만 해서 뭔가 안 될 친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면접은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 멘탈 케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보면 뭐 이제 파이널 때나 뭐 이렇게 이제 뒤늦게 오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 제가 그래도 서울대 면접반 뭐 3번 다녔어요, 5번 다녔어요.
아니 가끔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러시죠. 그래도 뭐 고대 면접 한 3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3번 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3번을 한다는 건 그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 3번 했다라는 안심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면접도 개별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고 그리고 그 뭐 이제 뭐 강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수업 스타일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로서 뭔가 단정하거나 뭔가 안심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오디오가 켜졌나요? 잠깐만 이거 좀 음성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 하나 더 추가하면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준비했는데 1단계 안 되면 말짱 꽝 아니냐. 맞죠? 1단계 안 되면 말짱 꽝이죠. 근데 1단계가 되면 어떡하죠? 1단계가 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때부터 해서는 뭔가 안 될 걸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차라리 서류가 안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 면접에서 떨어지면 실질적인 데미지는 훨씬 큽니다. 특히 이제 수능 전에. 그래서 그냥 과목 하나 정도, 뭐, 그 현장 강의 하나나 뭐 인강 하나 더 듣는다는 생각으로 주 1회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는 지금부터 꾸준히 좀 투자를 하셔야 이 면접 때문에 뭔가 입시에서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뭐 유형별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PPT로 돌아가면 네, 일단 유형을 말씀드렸고 요건 뭐 제 개인적 프로그램이라 뭐 제 밴드 통해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제일 왼쪽에 요 밴드 아직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뭐 지나간 입시 설명의 자료, 뭐 설명의 영상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면접에 관해서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뭐 관련된 내용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접을 주제로 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입시와 진학 전반에 대해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이용해 주세요. 이게 아마 면접이 겹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고대랑 이게 겹치죠. 예전에 특기자 전형들 많을 때는 뭐 한 대랑 2대랑 막 같이 겹치고 그랬었는데 특기자 전형 최근에 줄어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요 경우죠. 그러니까 요 11월 26일 날 고대 학업우수 인문계열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를 오후에 면접을 보는 그런 과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전형 영화 보시면 고대는 면접 무슨 과가 면접 오전 오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원서 낸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뭐 여기서 그 국제형이나 저기 고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일단 다 두 개 넣고 되는 거 봐서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기부를 어쨌든 안배가 가능하시면 오전 오후 좀 나누시는 게 좋긴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어쨌든 합격 가능성을 보고 일단은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바꿨다가 이제 뭐 이렇게 고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어쨌든 네, 그냥 넣고 결과에 따라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요새 그 고대 최저는 사실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내신 범위요. 잠시만요. 내신 범위가 어디 있었죠? 네, 내신 범위는 네, 요겁니다. 요거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전체 내신은 전 과목이에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계속 누누이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전 과목 내신을 보고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이거 보셨나요? 이거는 전 과목 기준이고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 과목 성취도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특정 과목 보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뭐 어디 외고에서 뭐 제2 뭐 전공원 뺀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해 그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전공 계열 과목으로 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과학 내신이 안 좋으면 여기서는 손해를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과학은 상관없으니까 ISE는 과학이 상관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유지라스는 과학은 상관없겠죠. 요술 전형은 만일에 이제 연대를 염두에 두시면 저희가 한 40회 정도 수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평균적인 잠재력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역산을 해보시면, 뭐 내신 기간 빼고 역산을 해보시면 2학년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 기준, 논술을 생각하실 때는 여름방학부터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네. 내신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신의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거 저 공개로 주셨으니까 제가 공개로 답을 드릴게요. 서울대 열도서는 수명조회 간다. 근데 여기가 그 지난해만 20명 못 가는 데 아닌가요? 이 레벨에 있는 요거는 거의 없는데 보통 20명 이상 가죠. 근데 저희가 이 정도로 잡고요. 이 그룹 여기 기준 보면 그러면 고대 계적 국제 계적이나 이제 계적은 비교과를 많이 보니까 내신이 좀 넓어지고 학업우수는 수능 최저 내신이 넓어지는데 그러면 대략 고대결 국제면은 뭐 한 3점 중, 3중 정도? 초중 정도. 아마 초면은 같은 비교과는 존재해서 최초합도 가능할 거고요. 중 정도면 추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거기가 이 그룹에서는 경영이나 자전 쪽을 3초나 뭐 3 안팎까지 땡겨서 보거든요. 그럼 국제학부는 그 다음 레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대 글경은 그거보다 높을 겁니다. 네, 저기는 성대 글경은 일단 서울대부터 쭉 쓰는 애들이 6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왜 국제학부를 글경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국제학부 가는 생기부랑 글경 가는 생기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글로벌 시리즈를 성대에서 가시고 싶으면 국제학부에 맞춰 오셨으면 그거는 글로벌 리더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뭐 공개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ISA도 면접에서 주시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적은 있어요. 특히 이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이과 공통으로 풀긴 하고 뭐 도표가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과 학생들 보기에는 좀 문과스러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좀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러니까 면접 자체에 변별력을 준다기보다는 학생 개개인 역량 차이가 하스 보는 애들보다는 IS 보는 애들이 좀 크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자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반고는 보통 한 1점 중후반까지도 물론 일반고 나름이지만 네, 서류는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이제 서류 본 친구들 보면 어쨌든 영어 등급은 네, 자기 전체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그쪽에 적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세트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보통, 이과인데도 뭐 1학년 때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경시 대회, 뭐 그게 어휘가 됐든 말하기가 됐든 그런 거 하나쯤 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대 가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일단 여기를 좀 권하는 편이죠. 글로벌 리더와 사회과학별 내신 컷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이 공개죠. 네, 현재 부르십니다. 어, 네,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 계열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좀 사회과학 계열 컷이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성대에서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 융합은 가장 인기 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본적으로 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경 계열 있고 뭐 그 다음에 사회 계열 있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뭐 숫자로 따다다닥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인 이제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가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사회과학 계열은 여기 좀 통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죠. 연수 말씀. 연대 논술이요. 제가 오픈 그 겨울 방학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2학년, 3학년 넘어오는 학년들 애들까지는 가르치는데요. 이 제가 이제 이 3학년 여름 방학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면접 애들을 좀 해야 되고 뭐 자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논술 수업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픈반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뭐 혹시 1대1로 오거나 뭐 지인들이 부탁하시거나 그러면 과외 형식으로는 봐주고 있어요. 인문 논술이요? 네, 이과 논술은 제가 하진 않고요. 저는 인문계 전문가라서 일부러 외고에서 고대 학우는 1차 통과에 자기보다 높은 성적 친구가 몇 명이 이거 그거죠. 같은 학교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왜 있냐 하면 두 가지인데 우선 계적은 비교과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그래서 이제 내신이 뭐 예를 들어 뭐 0점 저는 이제 0.5까지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 학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보잖아요. 아마 교과를 더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고 이게 아마 나중에 이제 그 여름방학 끝나면 학교 안에서 안배를 하는데 이걸 말씀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뭐 고대 학업우수 불문과에 네 앞에 6명 있어. 이러면 사실 쓰기 좀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우수는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적은 내 앞에 몇 명 있는지 너무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건 그냥 쓰는 거고 학업우수는 그래도 아마 뭐 상대적인 한데 제가 보통 앞에 뭐 3명, 4명 이상 있다는 친구들은 잘 붙는 건 못 보긴 했어요. 이건 뭐 물론 과별로 다르면 뭐 경영 경제는 상관없겠죠. 덩어리가 더 크니까. 서울 경기 이외 국제고는 어떤 그룹? 이거는 제가 그 특정 학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해당 국제고에서 뭐 수시로 서울대 몇 명 가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고는 어차피 다 문과일 테니까 대부분. 뭐 의대 이런 거 맞죠. 줄어들지 않을 거잖아요. 이거 보시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외부 국제고는 뭐 고향 국제고 이런 데도 어쨌든 그 10명 이상 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도 여기 성구로까지 올라오는 거죠.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대전 외고는 여기까지도 올라와요. 15명 정도 성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3년 평균 실적이 어떤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엔 고대 계적이 면제 50%인데 그럼 내신보험도 승모일 경우는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 비율이 느는 거는 저는 내신 범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고대 궤적이 올해 5배수 줄었나요? 어쨌든 5배수인가 5배수잖아요. 근데 1단계 붙어도 아무리 추합이 돈다고 쳐도 그래도 3배수 안으로는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비율 자체가 느는 거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특목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제 답을 못 드리고 여기서 어느 그룹 학교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궤적도 어쨌든 뭐 크게 봤을 때 뭐 이런 뭐 자전, 경영, 경제 이런 이제 정외 인기학과군이 있고 뭐 행정, 그다음에 뭐 영문 이런 약간 중위권 학과군이 있고 그 이제 또 비인기 학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느 제1위가 어느 분이시죠? 작년 기준 합격 내신이면 가능할까요? 고대 하부 말씀하신 거죠? 네, 고대 하부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정원도 그렇고 뭐 수능 최저도 그렇고 작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1그룹 학교면 학교에 어쨌든 내신은 다 데이터 수집해 놓으시잖아요. 비교과까지는 아니어도. 2대 국제학부 특기자 면접도 봐주시나요?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2대 국제학부는 영어 면접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서류 면접이에요. 그래서 그 Q&A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서류 면접 준비랑 똑같고요. 그것만 이 영어로 바꿔서 가는 거죠. 2대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 토플 점수는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닌데
그 활동구수 보고서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근데 앞에 뭐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토플 점수가 없는 학생은 전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예. 필수는 아닌데 다들 있어요. 고대 계열 적합에는 일반고가 원서를 지원하면 원서 날리는 거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반고 합격 비율이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니까 아마 고대 전형 자료에 나와 있긴 할 텐데 제가 체감 느끼는 건 한 20에서 20% 정도 일반고들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고대 계열 적합 서울대부터 이제 애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붙는 일반고 애들은 고대 계열 적합에서 밀릴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전혀 날리는 거 아니고 저는 매년 경영에도 경제에 다른 과에도 붙는 애들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뭐 고대 오늘 연대 얘기하지만 고대는 그거겠죠. 어쨌든 고대를 가는 제일 쉬운 방법 표현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가는 거는 최저를 맞춰서 학업 우수로 가든 아니면 뭐 추천으로 가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궤적이 상대로 가기 어려운 건 맞지만 일반고도 네, 물론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대치동 쪽 애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으나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에 따라 다르죠. 학과 인원이 적으면 앞에 뭐 서너 명 있으면 사실 부담스럽죠. 근데 인원이 많은 거면 상관없겠죠. 답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몇 명 있어도 걔네가 다 최저를 맞춘다는 또 보장은 없잖아요. 최저 충족률이 지금 평균 40%가 안 됐으니까 인문계에서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어쨌든 저희가 연고대를 맞춰서 쓰니까 같이 쓰니까 근데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UIC라고 말씀하신 게 유디인지 하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유디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어문 계열 쓰거나 뭐 미디어 계열 쓰는 친구들은 이제 비교 문학과 문화로 자소서를 맞추거든요. 그다음에 뭐 경작은 이제 경영경제 쓰면 경작으로 맞출 거고 그다음에 뭐 국작 같은 경우는 국작은 기본적으로 뭐 지역 연구 이런 거 포함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류학도 맞출 수 있고 뭐 지리학도 여기 들어올 수 있고 사회학도 여기다 맞출 수 있고 뭐 정해는 이제 문제 아실 거고 그래서 꼭 이게 맞추기 유디는 이제 보통 그렇게 맞추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더군다나 보통 외고 친구면 어쨌든 어문 쪽 뭐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화스로 오면 뭐 더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정의 리더십 이게 고대 자전 쓰는 친구들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JC 사회정의 리더십 쓰고 고대 자전 쓰고 성대 글리 쓰면 딱 떨어져요. 계량 이용 관리는 보통 이제 통계나 경제학 쪽으로 딱 떨어지고 과학기술 정책은 행정이나 뭐 보건정책 이런 거 쓰는 친구 딱 떨어지고 지속 가능 개발은 보통 뭐 정회나 국제 요 저기서 유디 국제 쓰는 친구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경영 쪽 맞췄던 친구 여기 경영 맞춰 있으니까 들어오고 이쪽으로 또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뭐 저기 뭐죠 미학 미술사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해서 거의 다 호환이 돼요. 저희들이. 사실 준비도 그렇게 원래 시키고. 그래서 별 상관없을 것 같고, 아, 유디고,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죠. 비교 문학과 문화. 네, 별도로 맞추시면 되고요. 이대 토플 점수는 몇 점 정도 받아야 하나요? 이게 그 아까 말 국제학이랑 같은 질문인가요? 국제학이면 110점 이상이면 상관없고요. 저기 그 영문 어학 특기자 영문과 있거든요. 거기는 보통 117 이상인 것 같아요. 116이 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 보통 117 이상입니다. 상대 글리어 내신 컷. 저희가 그 최근에 고서석을 그냥 같이 보거든요. 어, 왜냐하면 별로 고대 붙었다고 성대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고대는 이제 좀 최저가 걸리잖아요, 보통. 하구 기준 봤을 때.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근데 글리는 보통 고대 자전 쓰는 친구들이 쓰니까 일부러 외우면 한 3초 중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초합. 최초하면 3초, 추하면 3중까지.
행정부의 근리 경우를 써 있다. 하스 세부 전공. 그리고 경영. 근데 이제 경영 쪽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걸 잡으실지 모르겠는데 애가 이제 뭐 약간 뭐 데이터나 무슨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계량 이용 관리로 가는 거고요. 마케팅으로 돼 있으면은 저기 위에 있는 창의기술 경영 쪽, 테크노아트 쪽 잡으시는 게 좀 더 맞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이거가 화풀이 갈리는 건 아니고 자소서 때문에 그래요. 자소서는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 그렇듯하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특별히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뭐 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메디스카이 프로그램 때 관심 있으시면 뭐 메디스카이로나 아니면 뭐 제 여기 휴대폰 번호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UIC 시리즈는 일단 상반기에 이걸로 마치지만 아마 제가 9월부터는 또 좀 또 다른 시리즈로 윤활 대표님이랑 대표 또 의논을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